네, 반갑습니다. 박지광 세무사라고 합니다. 꼭 해외 셀러뿐만 아니라 세금은 일반적으로 저희한테 기본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뭐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 세법일 거고, 지금은 해외 판매이니까 해외 판매만 가지고 얘기를 드릴 건데요. 세법은 뭐 부가세, 그리고 소득세, 그리고 각종 세금이 유기적으로 관세까지 얽혀져 있으니까 조금씩 필요한 부분을 갖춰 나가다 보면 세금의 기본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시 유기적으로 하나가 돼서 조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고 영향을 끼치는지 기본적인 내용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담자는 누구이며 신고 납부자는 누구이며 그리고 납부 금액과 환급액 계산은 어떤 구조로 해서 계산이 되는지, 그리고 관련된 적격 증빙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 관계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 되면 신고 납부를 가지고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소득세가 어떻게 결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관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을 이해를 하시면 이제 조금 전에 상담하실 때도 간이사업자가 세금이 더 작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해외 판매만 하신다면 일반적으로 일반 사업자가 유리하게 됩니다. 이 이유를 1번, 2번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 신고할 때 유의점, 일반적으로 보통은 뭐 세무 대리인에게 맡겨서 다 진행을 하실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식당에 요식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주방에 이제 식료품이 썩고 있는지, 뭐 추가로 필요 없는 물품을 굳이 음식을 시켜서 낭비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알아야 되듯이 세금도 마찬가지로 대표자나 또는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아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가세 환급 받고 기본적인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산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좌측편이죠. 제가 오른쪽이니까 좌측편이겠네요. 좌측편에 보시면 이제 세금계산서 양식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 양식이 왜 있고 우리나라 세금계산서 제도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납부 방법은 매출액에 대해서 무조건 10%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매입은 매입액에 대해서 10%를 빼주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단계 세액공제법으로 우리가 매입한 사업자가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지만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납부를 했다는 증명으로서 카드로 매출을 하시든지 세금계산서로 매출을 하든지 이런 매출 부분이 확인돼야지만 빼주겠다고 매입세액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내가 현금으로 매출을 한다 해도 10% 납부를 해야 되고요. 매입세액은 현금으로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일반적으로 볼펜 하나 산다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줬을 때는 부가세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되는 뭐 그런 이유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세율은 속지주의,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새우깡을 하나 소비를 한다 하더라도 편의점에 부가세 10%를 내고 있는 꼴인 거죠. 이제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조금 전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라고 따지면 편의점 업주가 되겠고요. 납부 의무자, 즉 부담하는 자는 납세 의무자는 이제 소비하는 사람이죠. 구매한 사람이고, 납부 의무자가 이제 편의점에서 그 부가세를 대신 받아서 납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소비자가 부가세를 부담한 걸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질이 안 좋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체납자들한테는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는 부분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하는 국내에서 소비를 했을 경우에 10% 부담을 하고요. 우리 물품을 해외로 이제 수출했을 경우에는 소비하는
이제 대상이 외국이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매입세액도 적격 증빙에 의해서 확인된 세액만을 공제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나라는 전단계 세액 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위 논리를 가지고 이제 부가세 신고와 전반적인 구조를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좌측편에 이제 스타트를 이제 기중에 한다 하더라도 과세 기간에 따라서 6개월씩 나눠져 있죠. 개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법인은 예정신고라고 해서 3개월마다 신고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까지 설명드리면 조금 힘드실 테니까 아무래도 신규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중간에 3월에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3월부터 6월 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가 한번 끝나고요. 이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제 2기 부가세 신고를 끝내게 됩니다. 2018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신고 부분을 이제 내년 5월 31일에 소득세 신고 납부로 같이 합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나의 매출은 11,000원, 여기 보시면 11,000원과 7,700원을 숫자를 계속 나열을 할 텐데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한 번만 이해하시면 쉬우니까요. 11,000원과 7,700원 매출이 있고요. 2기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가세 신고 때는 10,000원과 1,000원으로 내 매출은 10,000원이고 이제 판매했을 때 소비자가 부담한 1,000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한 7,700원에 700원까지 계산이 되면 부가세 납부가 300원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이 두 개의 신고로 통해서 10,000원에 두 번의 합산인 20,000원이 나의 소득으로 들어오게 되고 14,000원이 다시 비용으로. 그래서 매출이익은 6,000원이 되겠죠. 기타 잡비 4,000원 정도를 해서 영업이익이 지금 20,000원에 10% 정도 나는 구조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잘못해버리면 이 소득에 대한 부분이 돌이킬 수가 없게 되겠죠. 물론 수정신고를 하면 되지만 모르고 지나갔을 경우 예를 들어서 한 5년 정도가 지나고 난 뒤에 잘못된 부분이 내가 발견한 것이 아닌 뭐 국세청에서 적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불이익이 상당히 크게 되겠죠. 일단은 똑같은 아까 말씀드린 11,000원, 7,700원 가지고 이제 판매 금액이 동일했을 경우에 이제 수출이 충분히 유리하다. 이건 부가세 환급 효과 때문에 유리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10,000원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1,000원, 이제 일반적인 쇼핑몰들이나 이제 소매품을 이제 판매하는 곳의 영업이익들은 10% 내외가 돼요.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이제 전자상거래는 한 14% 정도 이익이 난다고 지금 통계는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제조라든지 제작을 해서 한 20% 가까이 이제 이익이 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10% 넘지 못하는 곳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요 똑같은 판매액이에요. 국내에 이제 11,000원에 판매했을 때는 이제 1,000원이라는 부담세액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 수출을 했을 때 11,000원이 되기 때문에 환급 700원을 받아버리고 영업이익은 2,000원이 돼서 매출을 2배로 늘리는 효과까지도 뭐 물론 이게 희석 효과 때문에 매출 규모가 뭐 50억, 100억 됐을 때는 희석 효과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는데 매출액 10억, 20억 정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국내 판매 10억 하는 거랑 이제 해외 판매 10억으로 보시면 국내 판매 20억 정도의 효율이 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 매출액이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국내 판매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처라든지 이커머스 쪽에서 제공하는 게 아주 쉽게 우리나라를 아주 간편하게 조회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일부 소셜 커머스 쪽에서는 아직 통신판매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그런 제공 의무가 없는 곳은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계산 방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세무대리인에게 맡겨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 때문에 조금 올렸는데요. 내가 받은 돈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큰일이 난다는 부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매출액은 전체 매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내가 10,000원짜리를 매출했는데 수수료를 20% 떼고 8,000원만 입금됐는데 8,000원으로 신고하시는 분이 있어요. 통장에 8,000원 찍혔으니까. 이제 해외 판매는 이제 피를 빼고 들어오니까, 또는 뭐 오픈마켓도 마찬가지고 피를 빼고 정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장에 들어온 입금액이 내 매출이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수수료는 또 세금 계산서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해외 판매는 물론 별도겠지만 이제 옥션이나 지마켓 쪽에서도 해외 판매를 하게 되는데 수수료는 세금 계산서로 같이 들어와요. 그렇다 보니까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반영을 하고 매출은 매출대로 줄여서 신고를 하게 되면 연간 1억 원 정도만 매출 누락이 있게 돼도 소득은 2천만 원 정도의 세금 누락이 발생을 하고요. 금액이 조금 달라졌는데 뭐 2천만 원 곱하기 5년 이렇게만 보셔도 1억일 거고요. 가산세라든지 이런 거 반영하면 1억 5천 정도의 세금 부담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신고 환율은 외화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판매한 때 부가세는 이제 물품을 제공한 때에 그 날의 환율을 이제 제정 환율로 해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급 시기는 대금 수령 시기가 아닌 발송일, 재화가 인도될 때 결제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소포를 발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체크 못 하기 때문에 쇼핑몰들은 대부분 이제 그 판매된 곳에서 제공하는 날짜 기준으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법에 맞게끔 이제 타 외국 이커머스들이 그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개월만 제공하는 곳도 있고요. 한 달만 제공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가 1월부터 6월이니까 7월 달에 조회하면 되겠지라고 하면 조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달마다라도 뽑아 놓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KT넷 쪽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소액 같은 경우는 뭐 EMS라든지 뭐 직접 뭐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출 신고를 직접 안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EM에서 이제 발송 소표 수령증을 꼭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세무서에서도 이런 걸 요청을 해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인정이 안 돼 버리면 10%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저희 거래처 쪽에서 있었던 일인데 자주 거래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있는 대표가 직접 들어와서 물건을 직접 보고 직접 그 자리에서 돈을 주고 물건을 줬어요. 메일로는 인보이스가 들어왔고요. 수출한 흔적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수출로 인정을 안 하겠다고 해서 다툼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뭐 그분은 조금 유도리 있게 진행을 해서 넘어갔지만 실질적으로 증빙이 없으면 수출로 인정이 안 됩니다.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매출 신고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관련된 증빙 정확하게 챙겨 놓으셔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적격 증빙 수치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간이가세자로 하게 되면 환급이란 제도가 없어요. 이제 납부는 혜택을 주지만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그만큼 줄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났을 경우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세자가 꼭 환급이 되기 때문에 해외에 판매하시는 분들은 간이가세자로 내시면 오히려 손해가 나요. 그리고 소득세의 경우에는 간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간이가세, 일반가세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붙는 10,000원에 1,000원이라고 따지면 1,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100% 다 낼 것이냐 아니면 줄여서 낼 것이냐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소득세에는 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간이가세자이면 소득세가 작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는 간이랑 일반이랑 거의 같다라고 대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조금만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5년간 소급해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부에서 자영업자 세무부담 축소로 일반 세무조사를 배제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기간이 끝나고 또다시 또 다른 정부가 나왔을 경우 또 어떤 방침일지도 모르고요. 지금부터 하는 사업은 내가 리스크는 최소 5년은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이겠죠. 그러니까 6년은 가지고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세무조사를 안 하니까 나는 조금 매출 신고를 좀 누락을 해도 될 거야 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저희 거래처도 이제 매출 신장을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방탄소년단 굿즈를 파시는 곳도 있고요. 갑자기 방탄소년단이 엄청나게 크게 되니까 굿즈 매출도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그렇게 뭐 따라오는 매출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판매 거래처를 늘리거나 판매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채널이 많아지고 판매할 곳이 많아지면 매출은 좀 더 많이 늘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개인적이거나 다른 문의는 옆쪽에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